30초 부분 재생하겠습니다. 이제 증인 오시고 피고인이 지금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거든요. 네네. 오시고 난 이유인데 이때 왜 피고인이 대접견실로 들어갔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부분들이 세밀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요. 네. 네, 22시 3분 40초 재생하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이제 증인이 뭔가 이제 말씀을 좀 많이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이제 손짓도 좀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송민영 장관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네, 묻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증인께서 이렇게 손짓까지 막 하면서 말씀을 하실 정도였으면 상황이 좀 기억날 것 같은데 이때는 어떤 얘기를 주로 하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고 증인들께서 이제 증언을 해주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날 이제 뭐 누구나 그랬겠습니다만 저 참석하신 분들이 전 좀 늦게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내지는 뭐 누가 알았느냐, 왜 여기 앉아 계시냐, 우리도 만류해야 되지 않느냐, 뭐 라는 취지의 생각을 갖고 거기 계셨던 분들한테 다 한 말씀씩 드렸다고 그럴까요?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뭐 좀 쓴소리를 하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했던 거를 매 순간 좀 제가 제 나름대로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송민영 장관 들어오신 거는 기억나십니까? 송 장관이 들어온 건 기억이 안 나고요. 송 장관이 제 앞에 있었던 건 기억납니다. 네. 네, 14만 묻겠습니다. 그 증인이 대접견실에 이제 도착했을 때 바로 조태열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증인 입장에서는 사유를 모르고 네, 그러니까 왔으니까. 이게 왜 여기 계시냐? 저는 사실은 그게 모여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모여 계신지를 몰라서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렇게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접견실에 도착한 쯤에 하자마자 뭐 거의 네, 확인해 보신 거죠. 대적해서 들어오면서 제가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조태열 장관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네, 들어봤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질문하시죠. 네, CCTV 22시 4분 55초경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대통령하고 피고인하고 같이 그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뭔가 그 대접견실에 있는 국무위원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김영영 장관이 대접견실 주출입문으로 들어오고 서류 봉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김영영 장관이 있는 주출입문을 통해서 나가려고 하다가 이제 나가는 것을 만류하니까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고, 그때 증인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제 조태열 장관도 같이 일어나서 대통령에게 뭔가 말씀을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14만 묻겠습니다. 이때 그러면 그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피고인이 이제 대접견실로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접견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 모습을 보셨잖아요. 네네. 그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저 부분은 뭐 전혀 기억은 안 나고요. 저는 사실은 나중에 제가 이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뭐 선포를 하시려고 나가는 순간이었다는 걸 제가 사후적으로는 알게 됐는데, 저 당시에는 그 계엄을 지금 뭐 선포를 당장 할 거다 이런 생각은 한 적은 그 당시 생각을 인지를 못했고요.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뭐 하여튼 왜 사람들이 좀 기다리는 것 같고 더 뭐 얘기를 듣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다고 전 생각이 들어서 있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비상계엄이라는 얘기를 듣고 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충격받고 이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있는데, 대통령께서 나오시니까 아 이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통령은 나오셔서 이때 제가 좀 벌떡 일어나서 일단은 안 된다.
이거는 뭐 대통령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뭐 다시 생각해 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더니 조태열 장관이 따라서 일어나더라고요. 그 장면이 기억이 나고 그때 박성재 장관이 제가 아마 어디선가 진술한 것 같은데 뭐 경제하고 외교는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라는 얘기를 했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저기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요? 예. 그때 짧은 상황이라서 제가 그냥 대통령님 절대로 뭐 계엄은 안 됩니다.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런 얘기 그 워딩은 쓴 것 같습니다. 네. 그 조태열 장관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재고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옆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윤석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저희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특별히 반응은 안 하셨던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성재 장관이 옆에 서서 그런 말씀을 그 경제하고 외교가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분명히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당시 생각이 좀 말씀드린 게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아마 다음 장면이 보니까 대통령께서 들어가실 때 따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네, 가나다 라항 한꺼번에 묻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 상황에 지금 비상계엄을 당시에는 선포를 하러 나가려고 하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정확히 인지는 네, 못하셨다.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아마 이제 의사정족수가 다 충족되지 않아서 그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가려고 하다가 이걸 누군가 만류했고 그래서 다시 되돌아오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아직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 누가 아직 안 왔다 등의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까? 의사정족수란 말은 저는 못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런 걸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뭐 누군가 기다리고 있구나, 사람이 더 오는구나, 뭐 이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증인에 대한 특검 진술조서 순번 553번 19,331쪽 제시하겠습니다. 그때 상황에 대해서 검사가 이제 물어봤을 때는 그 당시 아직 누가 아직 안 왔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오고 갔고 네. 그래서 속으로 누구를 더 불렀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네. 라고 진술을 하셨고 근데 그것이 정족수를 채우려고 했던 것인 줄은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누가 아직 안 왔다는 이야기가 오고 가는 상황은 맞습니까? 네, 뭐 사람을 더 불렀는데 기다리고 있구나, 뭐 이 정도 생각이었습니다. 네. 다음 묻겠습니다. 14항은 재판장님이 여쭈신 내용하고 같아서 생략하고 15항 묻겠습니다. 아까 CCTV를 보면 증인하고 이제 조태열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류하고 뭐 제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증인하고 조태열 장관 외에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람이 또 있습니까? 아까 박성재 장관님이 뭐 한 말씀 하셨다고 했고 뭐 왜 저 상황이 뭐 다른 분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네. 그러면 뭐 피고인도 그때 상황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습니까? 뭐 저 당시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네, 22시 6분 43초 CCTV 재생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증인이 이제 피고인에게 가서 뭔가 말씀을 하십니다. 귀속말로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집무실로 다시 들어가고 증인이 그 집무실로 들어가는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 집무실로 이제 들어가셨던 상황인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때 그러면 증인하고 피고인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으셨습니까? 총리와 증인 사이에서. 네, 뭐 정확히 이렇게 그러니까 워드 바이 워드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 당시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저 말고 지금 송미령 장관은 계시지만 다른 분들은 미리 와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 당시 생각으로는 다른 분들도 당연히 다 만류를 했을 거고
그랬을 텐데 이제 제가 새로 온 사람이니까 내가 또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다시 대통령께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좀 뒤로 빼잖아요. 그러고 나서 근데 그때 분위기가 제가 말씀은 안 하셨는데 뭐 총리나 뭐 다른 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라고 전 당시 생각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리께 가서 제가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드려보겠다라고 했더니 총리께서 안에 들어서 만류를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은 있습니다.